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어떤 다세포 생명체도 이 회로가 작동합니다. 지구 초기에 20억 년간은 대기 중에 산소가 nothing, 없었어요. 산소 없는데 박테리아 살아갈 수 있나요? 대장균. 산소 있으면 안 되는 박테리아 활동의 대표적인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 없었더라면 동물은 출현할 수 없어요. 여름에 번개가 많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풍년이 든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번개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질소 분자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질소가 언제 등장하는가. 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연속해서 하는 거는 그 TCA 사이클입니다. TCA 사이클 이름이 세 가지나 됩니다. 트리카르복실릭 사이클. 카르복실 산이 세 개다. 그 카르복실 산이 COO, 그걸 말합니다. 그 COO가 세 개 붙었다.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카르복실, 트리카르복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TC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회로를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냐 하면 크레버스라는 과학자인데, 대략 1930년도에 인류는 알게 된 겁니다. 동물, 식물, 균류 할 것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된 겁니다. TCA 사이클.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어떤 다세포 생명체도 이 회로가 작동합니다. 지금 바깥에 보면 이렇게 실록이 막 우거지고 있잖아요. 저 모든 잎사귀에서 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에, 여러분들 심장세포에, 여러분이 발바닥에 있는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 없을 때도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때 만드는 에너지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크레버스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이 회로를 다 완성을 하고 인류는 비로소 지구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세 개의 이름을 가진 TCA 사이클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간단히 그림을 항상 전체를 먼저 보세요. 이게 이제 셀이라 합시다. 셀. 그래서 지구상의 맨 처음에 세포는 그건 아직 기원이 잘 밝혀지진 않았어요. 어떤 숙주세포가 있었다 합시다. 이 숙주세포라는 거는 숙주. 뭔가 잡아먹는 어떤 세포가 있었다고 상정을 하면 그때 이 세포가 배고픈 이 세포가 어떤 박테리아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 세포 속에 이렇게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 세포 속에서 거의 20억 년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박테리아는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를 해서 이제 이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많은 박테리아 중에 알파 프로테우스라는 박테리아가 대략 20억 년 전에 어떤 세포한테 잡아먹혔는데 잡아먹은 세포가 이 박테리아를 소화를 못 시키고 그 세포 속에서 공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모든 우리가 인체 한 70%, 60%가 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을 다 빼버리고 나면 무게를 재면 건조질량, 바싹 말라서 무게를 재면 그 몸무게 50%가 미토콘드리아 무게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 몸의 거의 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난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근육세포, 대부분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아는 것이 생물학의 거의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핵심이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속에 TCA 사이클이라는 회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TCA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 물으면 TCA 사이클의 결과로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이 다세포 생명체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핵이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린다면, 원래 어떤 세포한테서
잡아먹혔으니까네 이렇게 되면 막이 2개 된다는 걸 보세요. 따라오셨나요? 막이 2개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릴 때는 항상 막을 2개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막은 원래 자기 피부고 또 하나의 막은 나를 잡아먹는 그 주인의 피부입니다. 됐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2개 막으로 됐는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요 막과 막 사이 공간은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닌 겁니다. 뭐죠? 예, 절대 진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자연의 공간입니다. 이 막간 공간은 미토콘드리아 것도 아니고 잡아먹은 숙주세포 것도 아니고 원래 자연에 있던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잡혀먹으면서 이 공간이 세포 내부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이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독립된 생명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독립된 생명체는 그 생명의 정보인 게놈을 갖게 돼 있어요. DNA를 가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핵도 당연히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핵도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핵이 갖고 있는 DNA는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DNA, 우리 핵하고가 이 DNA가 뭘 하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각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핵에서 만든 단백질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핵도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단백질이 이렇다 합시다. 됐죠? 색깔로.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공장에서 만든 단백질이 합해져요. 합해져서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하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막에, 자, 보세요. 요 세포질에서 요 DNA,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죠? 요 단백질을 요거다 박아요.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를 삽입해요. 막에다가. 이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막이죠. 요 막은 자기 막이죠. 자기 피부에 박은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핵의 DNA가 만든, 이 주인집에서 만든 단백질이 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요걸 에워사줘요. 요렇게. 오마이 사이언스. 자연의 가장 심층적 신비입니다,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는 남이었잖아요. 들어와갖고 자기의 게놈을 갖고 만든 단백질하고 이 원래 주인 세포, 잡아먹었던 이 숙주세포의 DNA에서 만든 단백질이 같이 합쳐집니다. 합쳐져야만이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이 단백질이 뭘 하느냐 하면 요 단백질이 요 3가지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됐죠? 요 단백질은 간단히 말하면 그 고속버스 정류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버스가 또 요거 있어요. 버스가 요 막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전자라는 성격, 궁극적으로 전자, 생명은 제어된 전자의 흐름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TCA 사이클, 요거 TCA 사이클이 돌아갈 때, 오늘 배울 TCA 사이클에서 2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그 전자를 요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단백질 사이로.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 전자는 궁극적으로 태양이 물을 쪼갰을 때 나온 전자입니다. 숨이 상관하죠. 아름다워요. 요걸 보실 때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에 400 릴레이 계주 보신 적 있죠? 하다가 바톤 놓치면 완전히 실격되잖아요. 완전히 되잖아요. 정말 그 게임이요. 그 뒤는 주자가 요 단백질 C를 나누는 요 섰들, 그 시토크롬 C라는 단백질이요.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전자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바톤이 탁탁탁 전달되잖아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좀 공부해야 될 TCA 사이클이라는 게 뭔가 이쪽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자, 지금부터 쭉 빨리 갑니다. 이쯤 합시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고 핵은 일단 두고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전체 일어나는 일이 이제 동물세포에서 보면 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어제 요 강의에서 연결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요렇게 글루코스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생물학은 딱 스타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바톤, 아까 릴레이, 400 릴레이 계주라 생각하면 돼요. 끝없이 바톤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딱 시작해갖고 첫 바톤을 딱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처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이 글루코스예요. 그래서 글루코스만 아시면, 포장만 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루코스가 딱 들어와요. 자, 빨리입니다. 자, 글루코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G가 되죠. 약자로 적겠습니다. 글루코스. 자, 이 글루코스 이 안에 들어오면 곧장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글루코스가 들어오면 곧장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못 나가도록 족쇄를 딱 채워버려요. 그 족쇄가 뭐냐면 인산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인산은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이 인지질 세포막은 전기를 띠는 입자를 통과를 안 시켜줘요. 글루코스 포당은 전기를 안 뗐어요. 그래서 혈액에서 이렇게 확산돼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는 글루코스 그대로 있으면 다시 빠져나가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딱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글루코스가. 그게 뭐냐면 인산을 붙여주니까 인산을 7번째 카본, 6번째 카본에 갖다 붙인다 이래갖고 글루코스 6포스파이드라고 그래요. 오케이, 됐죠? 지금부터 이제 기타 등등 쭉쭉 나가면 됩니다. 글루코스 6포스파이드에 요거는 P라 적지만은 이쪽이 뭐냐면 PO3 이가 이온입니다. 일단 우리 따라오세요. 자, 글루코스는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C 6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이쪽에 CH2가 있고, O가 있고, PO3가 있고, 요 이가가 붙고, OH가 붙고, OH가 붙고, H가 붙고, OH가 붙고, O 이중계를 붙고, H가 붙고, 요거, 요쪽에 보시면 요게, 잠깐만 요거 하나밖에 분자식 많이 안 합니다. 요거 H를 붙여주세요. 자, 이걸 금방 기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놔두고 보면, 요거 보면, 요쪽에는 H가 있고, 요건 OH가 있죠. 그럼 H 플러스 OH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하 동문. 요것도 물을 만들어주세요. 요것도 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물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양팔에 태평양 바다를 걸머쥐고 있어요. 글루코스란 분자 속에. 예. 그래서 요 물 만들려면 요거 H 있으니까 요거 뭐가 와야 되죠? 물을 내려면? HO가 와야죠. 됐죠. HO가 오면 되고. 요거 OH니까 이거 뭐 와야 돼요? H가 오면 되죠. 요거 OH, 이거 뭐 오면 돼요? H. 이거 뭐 거저 묶이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물, H2O 다 됐는데, 이거는 아니네. 요때, 어떻게는, 자연은 아주 기가 막혀요. 사람이 반복, 동일 하면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버려요. 여기에 엄청난 정보가 들었어요. 이걸 뭐라면 알데하이드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여기에 1번부터 2번, 3번 해가 이게 6번입니다. 6번에, 자, 빨리겠습니다. 이 6번 카본에 인산이 붙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뭐냐면 글루코스니까 G라 쓰고, 그 다음에 6번 카본이니까 6이라는 숫자를 쓰고, 요 인산이 붙었다 해갖고, 요걸 P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이건 전 세계에 같이 통용되는 약입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요게 살짝 바꿔 F6P로 바뀝니다. F6P에서 프룩투스, 요 과일이랍니다. 프룩투스 BP로 바뀝니다. 비스포스파이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B는 뭐냐면 2개란 말입니다. 비스란 말이고,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비스가, 요게 뭐냐면, P가 2개란 말입니다. P가 2개니까, 요거에 P가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여우에 P가 하나 더 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분자를 여러분들 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분자만 숙달하면, 이거 이름 보고 분자식을 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면, 이 분자가 놀랍게도 2개로 톡 쪼개집니다. 자, 그럼 이 분자가 카본이 몇 개였어요? 6개. 카본 숫자는 안 건드렸거든요. 원자 위치만 조금 바꿔요. 그럼 6개인데 2개로 딱 갈라졌으니까 이쪽에는 3개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G3P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요게 6개 카본이 정확하게 가운데 탁 잘라져요. 요게 압둘 반응이라서 이게 어떻게 잘라지느냐 하면 그래서 G3P가 돼요. 그 다음에 DHAP가 돼요. 자, G3P 간단히 적어드리겠습니다. G3P는 뭔지 모르지만 카본이 3개란 말입니다.
카본이 3개인데 요 G는 뭐냐면 요때 G는 글루코스가 아닙니다. 이 6개가 글루코스였잖아요. 3개는 글루코스가 아니고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되는데 글리세롤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 OH 요렇게 붙어있는 분자입니다. 요 H2가 붙고 요거 H가 붙고 H2가 붙는 요 분자인데 요 분자 요걸 잘랐더니 요 분자 형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글리세롤이 나오고 요 글리세롤의 세 번째 카본에 인산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럼 글리세롤이란 G를 쓰면 되고 그 다음 3이라는 숫자 쓰면 되고 인산 쓰면 되죠.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뒤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할 때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딱 대충 핵심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건 요 식에서 사실은 정한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서 요게 빠지고 어렵습니다. 요거 이중결합이 되고 요거 H 그대로 붙습니다. 요 분자가 정한 분자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G3P 됐죠? DHAP는 이거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단위에서는. 그 다음에 요 두 분자는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DHAP 할 때 요 A가 아스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자들 메리큐 지울 때 쓰는 그 냄새나는 아스톤 있죠? 그 아스톤 분자입니다. 요 DH. 그거 들었습니다. 그 다음 G3P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BPG로 바뀝니다. 자, 무조건 B가 나오면 2개란 말입니다. 인산이 2개니까 여기에 뭐 또 인산이 하나 붙겠죠? 따라올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인산이 또 하나 갖다 붙는 게 BPG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3P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2PG로 갑니다. 2PG로 간다는 말은 요거에 붙었던 요것들이면 요게 3PG가 되는데 2PG는 뭐냐면 요 P를 요다가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OH가 되고 요거는 OPO3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예. 2PG에서 PEP로 갑니다. 포스포에놀 프로레이트. 자, 요 에놀이란 말 나오면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용어로. 그 다음에 뭘로 되느냐 하면 피루브레이트. 자, 피루브레이트 요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G6가 카본이 몇 개냐면 C 6개잖아요. 요 6개가 요 오면 되게 아름답게 C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글루코스 한 분자면 요게 두 분자 생긴다는 걸 감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 과정에서 요렇게 바뀌어지면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요 한 라인만 한 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분자 생긴다는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요 오는 과정에서 딱 계산을 하면 두 분자의 ATP가 생겨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초기에 20억 년 전에 지금도 박테리아들은 이 과정을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피루부산이 이 피루부산까지 오면 이 피루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야가 이렇게 이제 개파가 이렇게 갈리면 중흥조쯤 되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세 갈래 길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피루부산의 인생 행로가 세 갈래 길로 가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요 갈래로 가는 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산소가 없을 때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잖아요. 대략. 그럼 지구 초기에 20억 년간은 대기 중에 산소가 nothing, 없었어요. 그럼 생물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요겁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지구 역사 반 정도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올라가면 거의 한 40억 년까지도 올라간다 보고 있어요. 적어도 35억 년에 박테리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테리아는 산소가 없는데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산소 없는데 박테리아 살아갈 수 있나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혹시 아는 분? 산소 없는데 박테리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창자 속에, 대장 속에.
자, 대장도 보시면 이렇게 가면 윗줌대도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테리아 기억나시죠? 윗줌 가도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데 윗속에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강한 산성,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쯤, 12지장 윗줌에도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그럼 점점 가면 대장쯤 가면 순수한 산소가 거의 없어져요. 대장쯤 가면. 자, 입에서 항문까지가 9m입니다. 9m 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즈가 2cm, 2.5cm 밖에 안 돼요. 그걸로 음식이 가득 차 있고 한데 그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작은 창자쯤, 그 다음 넘어가면. 대장쯤 가면 공기가 거의 없어요.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 없는데 박테리아들이 도망을 가갖고 거기서 자기 주거지를 삼는 거예요. 대장균. 됐죠? 우리 대변의 무게의 반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만 딱 알아도 산소 없는 환경을 야들은 원래 좋아하는구나. 산소 있으면 안 되는 박테리아 활동의 대표적인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이죠. 땅콩이나 콩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면 쪼매는 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 점액질이 나와갖고 산소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여러분들 호박 같은 거 보면 그 속에 산소가 못 들어가면 감 막겠죠. 아주 찐득찐득하잖아요. 그처럼 송진 속에 산소가 못 들어가듯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뿌리에다가 점액질 속에서 작동을 해요. 산소가 안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가 없었더라면 동물은 출현할 수 없어요. 왜 출현할 수 없냐면 단백질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려요. 오마이 사이언스. 왜 그러냐면 그 박테리아가 뒤에 조금 이야기 될 건데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 많은 박테리아, 수천 종류 박테리아 중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질소를 고정하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들이 출현해갖고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질소 분자 N2를 딱 땅 속으로 있는 땅 속에도 있습니다. 땅에 많습니다. 그걸 해갖고 자기는 산소를 만나면 안 되니까 뿌리 부근에다가 점액질 속에 들어가갖고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에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성자하고 전자를 갖다 붙여갖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암모니아를 NH3 그 분자를 우리 식물이 콩과 식물이 받아들여갖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 질소가 따랐습니다. 그 질소가 결국은 여러분들 전부 다 단백질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자를 아미노산이라고 그러고 아미노산은 바로 카본의 팔이 4개 그 이야기했죠. 그 팔 중에 하나에 바로 질소를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콩과 식물이 없었다면 지구상에는 이 질소가 순환이 안 됩니다. 물론 딱 순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콩과 식물 말고 질소를, 그걸 하려면 질소가 N2인데,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물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려면 질소는 질소 분자입니다. 산소도 산소 분자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O하고 이렇게 O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질소는 이 결합이 3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와 질소 원자를 결합하는 이 반드가 결합판이 3개입니다. 이 3개 팔을 끊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뿌리옥 박테리아만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라내요. 이걸 잘라낼 때 적어줄게요. 이왕하는 김에. 잘라내는 공식을 적어줄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질소 분자에다가 이 콩과 박테리아들이 쪼매는 그 바늘 같은 걸 갖고 탁탁탁 원자 하나를 띠내요. 간단히 얘기하면. 띠내면 뭐냐면 양성자 8개를 띠내요. 바늘 갖고 그렇게 기억하는 양성자 8개를 띠내고 양성자 8개 띠내면 그 부스라기로 결합됐던 전자 8개가 나와요. 이 과정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하면요. 16ATP라는 에너지를 씁니다. 이 ATP는 아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ATP 여기서 만듭니다. 이걸 모르고는 아무도 이해 안 됩니다. 16개 ATP 분자를 쓰고 그 다음에 16분자의 물을 씁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공식 적어 놓으세요. 대단한, 2분자의 NH3를 만듭니다. 한 계산해 보세요. 2분자 하니까 수소가 6개잖아요. 그럼 수소 8개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자의 수소 분자가 방출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8개가 맞춰졌죠? 요 전자는 요 결합할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분자의 PI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질소가 들어오는 걸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 단백질 이거 전체 이렇게 되는데 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요렇게 요 방식으로 하는 게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요걸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요렇게 하는데 요거 말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 분자를 가마솥에 이어갖고 막 바글바글 끓이면 이 분자가 쪼개질까요? 질소 분자를 쪼갤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박테리아 내놓고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데? 예, 번개입니다. 번개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질소 분자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지구상에 이 질소 분자에서 이 분자에서 원자로 쪼개지는 현상이 번개에서 자연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뿌리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여름에 번개가 많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풍년이 든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번개가 많이 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가 쪼개져 갖고 그게 결국은 원자로 돼 갖고 식물 속에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예. 자, 오케이. 됐죠? 그 정도 하시고. 자, 질소는 왜 미리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분자에는 잘 들었어요. 질소라는 원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요 썼는 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글루코스는 바로 광합성에서 왔잖아요. 자, 글루코스 광합성에서 왔으니까 광합성이 뭡니까? 광이 합성시켜줬다. 그렇죠. 광이 뭘 합성시켜줬느냐? 신랑 신부는 누구냐? 중매제이가 합성시켰는데 신랑 신부가 누구냐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 보시면 그 분자를 쪼개보시면 원자가 뭐 있어요? 물 하면 H, O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하고 O 있죠. 그러면 이 공통집합이 뭐죠? C하고 H하고 O밖에 없죠. N이 있나요? 없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요 10개 분자 속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됐죠? 질소가 없어도 생명은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생명 시초를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단백질 이런 거가 가장 원초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 쓰는 요 10단계는 지구 역사 40억 년 동안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T셀 사이클은 그 후 20억 년 이후에 작동하는 겁니다. T셀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입니다. 요 속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이 분자를 이거 보세요. 저거 내가 분자식 적어놓은 두 개를 보세요. 여기 질소 있나요? N이 없잖아요. N이 없잖아요. 예.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혼자 독학을 해갖고 해봤더니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질소가 언제 등장하는가. 그 순간을 보는 게 이 생명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주인은 누구냐 하면요. 의외로 카본입니다. 카본.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죠. 어제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객이 아니다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주인입니다. 주인. 산소하고 이런 것들은 객입니다. 특히 질소는 객입니다. 정말 객입니다. 객은 머물 수 없잖아요. 주인만이 평생 그 집에 사는 거지. 객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왔다 나가줘야 되죠. 들어왔다 나가는 현상을 오줌이라 그래요. 됐나요? 오줌을 앞으로 우리 손님이 왔다가 나간다. 오줌 소변 보실 때 자,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소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질소는 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카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본은 영원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불태우고 나면 까맣게 남잖아요.